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랩 세미나 시간에 발표를 맡게 된 김근우라고 합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논문은 ECCU 2018년에 제시된 Eliminating the Blind Spot, Adapting 3D Object Detection and Molecular Depth Estimation to 360° Panoramic Imagery라는 제목의 논문입니다. 이거는 이제 영국의 더럼 대학교에서 이제 저자 세 분이서 작성한 논문이고, 여기서 일저자인 그레고르 씨 같은 경우에는 이 논문을 바탕으로 2020년에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 또한 이 논문이랑 이 박사학위 논문에서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이제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발표 순서는 기존의 논문 순서를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서론으로는 이제 미래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전자가 이제 운전하는 것처럼 이제 전방향에 대해서 포괄적인 그런 센싱이 가능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예를 들면 360도 파노라믹 카메라를 사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는 이런 360도 카메라를 사용한 데이터셋이나 관련 연구가 많이 없다라는 점입니다. 특히나 이제 기존의 이런 자율주행을 위한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위에 보시는 그림이 이제 키티 데이터셋인데요. 다음과 같이 이제 이런 그냥 피놀 카메라들을 사용해서 아래와 같이 데이터를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가 없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논문에서는 이제 기존의 그런 피놀 카메라를 통해 얻은 데이터셋과 그런 모델을 사용을 해서 360도 파노라믹 이미지에다가 적용을 하는 연구를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적용을 해서 크게 이제 방법으로는 스타일 트랜스퍼랑 이제 프로젝션 트랜스폼 이 두 가지를 사용을 해서 3D 포즈 에스티메이션이나 모노큘러 뎁스 에스티메이션 이 두 가지 분야에다 적용을 함으로써 이런 방법들이 이제 이런 360도 그냥 피놀 이미지에서 360도 파노라믹 이미지로 이제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이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Related Works는 이제 그냥 간단하게 이 논문에서 사용했던 모델들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게 이제 2016년에 제안된 MSCNN 모델인데요. 이제 ROI 기반의 그런 Faster RCNN 모델을 기반으로 제가 만들어진 모델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아웃풋을 크기별로 다양하게 해가지고 이제 작거나 조금 더 이제 먼 거리에 있는 물체들도 이제 잘 인식하도록 이제 만든 모델입니다. 이제 이 모델을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3차원 포즈 에스티메이션을 할 때 이 모델을 기반으로 이제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3D Bounding Box Estimation Using Deep Learning and Geometry라는 2017년 CBPR에 제시된 논문인데요. 이 논문에서는 이제 2차원 2D 바운딩 박스를 바탕으로 3차원 바운딩 박스를 추론하는 그런 태스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2D 바운딩 박스의 한 면이 3차원 바운딩 박스의 한 모서리와 이제 일치를 해야 한다라는 이제 이런 제약 조건을 바탕으로 3D 포즈를 수정을 하는데요. 이제 저자는 이 논문에서 이제 영감을 얻어서 이제 2D 이미지에서 바로 3D 포즈를 추정할 수 있다는 것에 영감을 받고 이제 3D 포즈 에스티메이션을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 논문에서 이제 수행해본 테스트가 뎁스 에스티메이션인데요. 여기서 기반이 되는 모델은 모노뎁스라는 2017년 CBPR에 제시된 모델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제시한 방법 중에 하나로 스타일 트랜스퍼가 있는데요. 여기서 저자는 사이클겐을 사용을 해서 이제 그냥 일반적인 피놀 이미지 데이터셋과 여기서는 논문에서는 렉틸리니어 이미지 데이터셋이라고 하는데 이 렉틸리니어 데이터셋과 파노라믹 이미지 데이터셋 간의 그런 스타일을 바꿔서 그런 도메인 어댑테이션을 수행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방법에 대해서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자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방법 중에 하나가
앞에서 말씀드린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사이클간을 이용한 스타일 트랜스퍼, 그리고 이제 이런 렉틸리니어랑 에크렉탱귤러 간의 이제 그런 지오메트리컬한 그런 프로젝션,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도메인 어댑테이션을 수행을 하는데요. 먼저 이제 이런 에크렉탱귤러 프로젝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렉틸리니어 프로젝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흔히 아는 피놀 카메라 프로젝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차원상의 이런 물체 위치가 있으면 이를 이제 호모지니어스하게 만든 다음에 카메라 인트린직 매트릭스를 곱하면 이제 카메라 픽셀 좌표가 나오는 방식입니다. 이제 이를 이제 그런 에크릭탱귤러, 즉 360도 구형 좌표계로 이제 변화를 해야 되는데요. 이때 이제 칼테시안 좌표계 XYZ에 대해서 이제 구형 좌표계로 이제 변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감마가 지구로 따지면 이제 위도, 그리고 파이가 이제 경도가 되겠죠. 네. 그리고 이런 식을 바탕으로 이제 결국 3차원의 카테시안 코오디네이트를 이제 2차원 스페리컬 좌표계로 변환을 할 수 있고, 이 스페리컬 좌표계를 바탕으로 투영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에크렉탱귤러 이미지, 2D 이미지에서의 픽셀 좌표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형태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이제 렉틸리니어에서 이제 했던 이 형태랑 사실상 동일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T 에크렉탱귤러라는 것을 이제 이런 스페리컬 에크렉탱귤러 프로젝션의 그런 인트린직 매트릭스로 취급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알파가 이제 기존 인트린직 매트릭스에서는 이제 포컬 랭트 자리를 대체하게 되는데요. 이 알파 같은 경우에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보통 이제 에크렉탱귤러 이미지라고 하면 위도 쪽 이 감마, FOV 감마 같은 경우에 FOV 람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360도이고 FOV 파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180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W도 H랑 이제 2배 정도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W 나누기 FOV 람다가 H 나누기 H분의 FOV 파이랑 같다라고 이제 사용하게 된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은 식으로 이제 그런 결국 2차원 피놀 이미지에서의 픽셀을 이제 스페리컬 에크렉탱귤러 이미지로 이제 변환할 수 있는 이런 식을 도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셋 어댑테이션인데요. 이제 소스 도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이제 저희가 사용할 도메인 같은 경우에는 키티 데이터셋입니다. 이제 일반적인 그런 피놀 카메라를 사용해서 얻은 이미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보통 1242 x 375의 해상도에 이 가로로는 이제 82.5도, 세로로는 29.7도의 그런 FOV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입니다. 그리고 이제 타겟 도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크렉탱귤러 이미지 데이터셋인 매플레리 데이터셋을 사용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 데이터셋도 크기가 큰데 여기서 이제 세로로 300인 거는 이제 이 세로 방향으로는 중앙에만 이제 이런 식으로 남도록 이제 크롭을 해서 만든 결과가 2048 x 300의 해상도를 갖게 되는 갖게 만든 다음에 이를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여기서 사용한 방법으로는 스타일 트랜스퍼랑 그 다음에 리프로젝션이 있는데요. 이제 스타일 트랜스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에크렉탱귤러 이미지의 스타일을 추출을 해서 이 키티 데이터셋에다가 이제 키티 데이터셋의 스타일을 옮겨 트랜스퍼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A 이미지가 키티 오리지널 이미지인데요. 이걸 이제 사이클간을 이용해서 스타일 트랜스퍼를 한 결과물이 B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C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rectilinear and panoramic projection 공식을 이용해서 이 이미지를 파노라미컬하게 이제 프로젝션한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D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오메트리컬한 프로젝션과 스타일 트랜스퍼를 모두 사용한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이제 데이터셋으로 사용을 해서 이제 모델을 학습을 시킵니다. 먼저 이제 여기서 이제 수행하는 태스크가 이제 3D 오브젝트 디텍션이랑 뎁스 에스티메이션이 있다고 했는데 이제 먼저 3D 포즈 에스티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Faster RCNN 기반의 MSCNN 모델을 기반으로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원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과 같은 구조에서 fully connected 레이어를 통해서 클래스 프로버빌리티랑 바운딩 박스를 추론을 하였는데요. 여기서는 좀 더 추가를 해서 이제 뭐 클래스랑 바운딩 박스와 같이 이제 그런 3D 포즈도 직접적으로 리그레션을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리니어에서 에클렉탱귤러 바뀌었으니까 이제 뭐 포컬 랭크를 알파와 같이 이제 또 변환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미지에서 찾은 그 물체의 그런 D 뎁스 값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ROI에서 이제 제시하는 그런 H 값에다가 A와 B를 이제 프리 커넥티드 레이어로 학습을 시켜가지고 이제 도출을 하게 됩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이제 높이를 가지고 이제 뎁스를 추론하는 이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이제 그 결국은 높이가 결국 그 거리가 멀면 멀수록 이제 전면 바운딩 박스랑 후면 바운딩 박스가 이제 거리가 멀어지면서 H가 좀 더 증가하는 그런 역할이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해서 아마 이런 식으로 이제 공식을 작성을 한 것 같고요. 이제 이후에는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이용해서 B를 학습을 시키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렉탱귤러 이미지의 픽셀을 이용해서 XYZ에 대한 물체의 3차원 그런 포즈를 추론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추론하는 것 중에는 3차원 위치뿐만 아니라 이제 이 물체의 각도 세타도 있는데요. 이제 이 세타 같은 경우에도 추론을 하는데, 문제는 이 세타가 세타의 범위가 파이부터 마이너스 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세타 같은 게 연속적이어야 되는데 값이 이제 파이랑 마이너스 파이로 이제 이렇게 불연속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를 이제 바로 리그레션 하게 될 경우에는 이 파이와 마이너스 파이의 평균값으로 이제 리그레션 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바로 세타를 이제 리그레션 하는 게 아니라 코사인 제곱 세타나 이제 사인 제곱 세타, 사인 세타의 제곱이나 코사인 세타의 제곱을 이제 리그레션 하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이와 같은 공식을 사용해서 세타를 추론하게 됩니다. 추론하는 방식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태스크인 모노큘러 뎁스 에스티메이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여기서 사용하는 스테레오 디스페리티 공식을 이제 렉탱귤러 이미지에 더 맞게 이제 F 대신에 알파 값을 사용하는 등의 이제 변화를 주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제 뎁스 값을 추론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델 네트워크에서 결국은 이제 이 파노라믹 이미지를 학습을 시키면서 이 파노라믹 이미지의 특성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파노라믹 이미지의 특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360도 FOV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즉 왼쪽 모서리랑 오른쪽 모서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를 이제 저자는 링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왼쪽 모서리랑 오른쪽 모서리가 이제 동일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딥러닝 모델 학습할 때 정보를 주어야 되는데요. 저자는 이제 그래서 제로 패딩 대신에 이런 링 패딩이라고 부르는 이런 타입의 그런 새로운 패딩 방법을 제시를 합니다. 이제 예를 들면 여기에서 이렇게 패딩을 수행을 할 때 원래라면 이제 다 000으로 이제 채웠겠지만,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여기 픽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제 값을 가져와서 이제 채워 넣는 방식으로 이제 이 경계선 사이에서 이제 두 물체가 끊기지 않고 이제 하나의 물체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패딩을 새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결과 이제 먼저 디텍션이랑 이제 뎁스 에스티메이션에 대한 결과가 이제 오른쪽 표에 나타나 있는데요. 디텍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키티 데이터셋을 이용한 만큼 키티 벤치마크의 룰을 따라서 그 차량의 높이가 25픽셀 이하인 물체들에 대해서만 이제 평가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제 평가가 되었는데, 보시면 이제 뭐 작은 거 같은 경우에는 룰상으로 이제 제외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런 여기 있는 차량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있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텍션이 되지 않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저자가 말하기로는 이제 그 TT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전면 360도 카메라가 아니라 피놀 카메라를 사용해서 얻은 이미지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결국은 차량이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식의 그런 세워져 있는 형상이 많다고 세워져 있는 형상이 디폴트인데, 이제 360도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차량이 이런 식으로 이제 옆으로 있는 경우가 많게 되다 보니까 이를 이제 학습하지 못하면서 이제 발생하는 문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기본적으로 QT 데이터셋이랑 여기서 메필러리 데이터셋이 이 왼쪽에 있는 건 메필러리 데이터셋이고 이 오른쪽에 있는 건 이제 칼라 시뮬레이터에서 얻은 데이터셋인데요. 이제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학습에 사용됐던 데이터셋과 그 360도 메필러리 데이터셋에 사용되었던 그 360도 카메라의 그런 위치, 높이 차이 같은 게 이제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다. 그런 차이로 인해서 이제 좀 더 정확도가 좀 내려갔다라고 이제 저자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추가적으로는 여기서 이제 결국 이 H를 25픽셀로 이제 동일하게 따르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제 높이 방향으로 크로핑을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FOV가 커졌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해상도가 그렇게 많이 커지지 않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감지할 수 있는 차량까지의 거리가 약 한 26m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원래 KT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 한 56m 정도까지 이제 차량을 디텍션할 수 있었는데, 이제 파노라믹 이미지에 대해서 적용을 했더니 한 26m 정도로 이제 감소를 하였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고, 그럼에 따라서 이 저자 같은 경우에는 파노라믹 이미지의 해상도를 증가시킨다면 조금 더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제로 패딩이랑 링 패딩에 대해서 이제 결과 차이인데요. 보시면 이제 이런 제로 패딩을 사용한 경우에는 이 이게 왼쪽 모서리고 이게 오른쪽 모서리인데 시각적으로 이제 잘 보이기 위해서 붙여놨고요. 그래서 이런 모서리에 걸친 차량 같은 게 이제 디텍션이 되지 않는데, 링 패딩을 적용한 경우에는 잘 디텍션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성평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그런 3D 포즈 에스티메이션 쪽으로 한번 그 3D 오브젝트 디텍션 쪽으로에 대해서 한번 결과를 분석을 해보면, 이제 생각보다 의외로 이제 여기서 디텍션에서 이제 컬러 데이터셋으로 이제 평가를 하였고요. 여기서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스타일 트랜스퍼에 사용된 데이터셋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냥 TT 데이터셋으로 학습시켰을 때 컬러 데이터셋에 대한 이제 디텍션 결과가 33.6% 정도의 정확도를 mean average precision을 보였는데, 그냥 지오메트리컬하게 이제 프로젝션을 할 경우에는 정확도가 떨어지는 문제점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에 반해서 이제 스타일 트랜스퍼를 사용을 하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정확도가 한 0.2 정도 이제 상승하는 그런 2% 정도 이제 2% 정도 이제 정확도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메플러리랑 칼라 데이터셋에서 이제 스타일을 모두 추출해서 스타일 트랜스퍼를 한 결과가 이제 가장 성능이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제 저자들이 말하기로는 스타일 트랜스퍼를 통해서 이 칼라 데이터셋이 이 가상 환경에서 얻은 데이터셋이다 보니까 실제 환경이랑 차이가 많이 나면서 정확도가 많이 떨어졌다라고 이제 가상 환경과 실제 환경 사이에 그런 도메인 갭이 많이 발생을 했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고, 이런 스타일 트랜스퍼를 통해서 어느 정도 도메인 갭을 줄이면서 정확도가 좀 높아졌다라고 이제 저자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그래프로 프리시전 리콜 그래프를 이제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보시면 이제 스타일 트랜스퍼를 했을 때 낮은 리콜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더
프리시전이 높아졌는데 이제 좀 더 낮은 리콜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제 프리시전이 좀 더 감소하는 향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타일 트랜스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조금 오버피팅이 되었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3D IOU에 대해서 이제 또 저자들이 실험을 해보았는데 스타일 트랜스퍼가 데이터 셋 간의 스타일 트랜스퍼의 결과가 한 곳으로 이렇게 거의 차이가 없는 것을 보아서 이제 저자가 말하기로는 이런 스타일 트랜스퍼가 그런 디텍션의 성능을 높이는 데는 영향이 있지만 도움을 주지만 그런 3D에 대해 3차원의 그런 위치를 찾는 데에는 크게 효과가 없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뎁스 에스티메이션에 대한 결과인데요. 뎁스 에스티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200장의 이미지를 대상으로 거리 디스턴스가 50m 이하인 그런 물체에 대해서만 이제 뎁스 에스티메이션에서 성능을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디텍션과 다르게 그런 스페리컬 프로젝션을 했을 때 정확도가 한 3.5% 정도 이제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요. 스타일 트랜스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기존 아무것도 안 했을 때 비해서 정확도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스타일 트랜스퍼를 했을 때 칼라 데이터셋이랑 맵플레 데이터셋을 비교해보면 단순하게는 이제 칼라 데이터셋이 뎁스 어큐레시가 이제 조금 더 높긴 하지만 그런 좀 더 세부적인 매트릭을 확인해 봤을 때는 그런 절대 오차나 아니면 RMSE 로그 같은 게 값이 더 낮아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제 이에 대해서 이제 저자는 맵플 데이터셋이 아무래도 칼라 데이터셋보다 조금 더 복잡한 장면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좀 더 그리고 이제 칼라 데이터셋이 이제 합성 데이터셋이다 보니까 이런 스타일 트랜스퍼를 하면서 조금 노이즈가 많이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뎁스 어큐레시 뎁스 에스티메이션을 할 때 조금 더 노이즈로 작용을 하였다라고 이제 저자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칼라 데이터셋의 그런 스타일 트랜스퍼를 했을 때 노이즈 이미지 중 하나인데요. 이제 정상적인 이미지가 생성되지 않고, 뭐 예를 들면 여기 도로 부분에 이상한 세로 방향으로 이제 노이즈가 발생한다거나, 뭐 여기에서 이제 빨간 색깔 노이즈가 발생한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이제 노이즈가 조금 크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저자는 이제 요약을 하자면 저자 같은 경우에는 360도 파노라마 이미지에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테크닉에 대해서 처음으로 벤치마크를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는 스타일 트랜스퍼랑 프로젝션에 대해서 두 가지를 실험을 하고 결과들을 GitHub으로 공유를 하였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저자는 이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그런 스타일 트랜스퍼가 아직까지 이제 그런 가상 신테틱한 데이터셋과 리얼한 데이터셋 간의 도메인 갭을 완벽하게 채우지 못한다라는 점이나 아니면 이런 프로젝션 결과가 그런 디텍션에서 조금 악영향을 준다라는 문제를 제시함으로써 조금 더 새로운 이제 이 분야에서 새로운 문제를 제기한다라는 것으로 이제 저자는 발표를 마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